오늘의 주제는 혀가 알려주는 만성염증의 신호, 설반치은입니다. 설반치은의 원인과 증상,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반치은은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 혀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며 넓게 보면 부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설편도의 부종입니다.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 림프절에 과부하가 걸리면 림프절이 붓게 되고 림프액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설편도가 붓고 설반치은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면 막막한 병, 알면 이겨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를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깨촉시 한의사 양수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혀가 알려주는 만성염증의 신호, 설반치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반치은의 원인과 증상,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반치은은 어떤 질병인가요? 설반치은은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 혀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며 넓게 보면 부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설반은 한자로 혀설, 클반으로 혀가 비대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혀의 몸통은 뿌리보다 가늘어야 되는데 몸통이 뿌리와 비슷하거나 더 넓어 보인다면 혀가 부어 있는 것입니다. 두께 또한 두꺼워져서 가운데 주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반 상태가 심해지면 혀가 치아에 닿게 되고 치아에 닿는 부분에 오목한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빨 자국을 뜻하는 치흔이라고 합니다. 즉 설반치은은 혀가 지속적으로 통통하게 부으면서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설반치은은 왜 생기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설편도의 부종입니다. 설편도가 부었다는 것은 전신의 림프절이 지속적으로 부어 있어서 림프액이 잘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전신을 순환하는 림프액의 양은 약 3리터 정도이며 하루에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8,000리터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림프계는 그 적은 양의 림프액을 순환시켜 조직에서 나오는 노폐물이나 암세포를 처리하고 염증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 림프절에 과부하가 걸리면 림프절이 붓게 되고 림프액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설편도가 붓고 설반치은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설편도의 부종으로 설반치은이 발생하면 목구멍의 이물감, 음식을 삼킬 때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 혀가 입안에 그득하여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중에 혀를 씹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치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는 않아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내염과 설반치은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내염은 입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이고 설반치은은 혀가 부어있는 증상이며 염증은 아닙니다. 다만 설반치은이 있는 분들은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설반치은이 있다는 것은 설편도가 만성적으로 부어있다는 의미인데 편도가 부어있으면 진액이 부족해지고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구강의 미생물종 균형이 깨지면서 구내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요? 만성염증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설반치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반치은이 생기는 건 대체로 4개월 이상 만성염증이 지속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런 만성염증이 진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했던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 매연, 공해물질, 미세먼지 등 공기 중 유해물질이 많아져서 폐 만성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폐의 림프절이 붓게 되고 가까운 설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혀에 침을 놓으면 도움이 되나요? 일부에서는 혀에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해서 설반치은을 치료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혈액순환 장애만으로 설반치은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이런 치료는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반치은에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가요? 설반치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폐 청소를 통해 폐에 쌓여있던 각종 노폐물을 배출시킴으로써 만성염증성 폐 질환을 치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설반치은이 함께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더러워지고 건조해졌던 폐가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한 상태로 회복되면 림프절의 붓기가 줄게 되고 림프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설편도의 붓기도 빠지게 되고 설반치은도 서서히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도선염보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국외 편도의 염증을 편도선염이라고 하는데 편도선염은 비교적 단기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혀뿌리 쪽에 자리한 설편도가 붓게 되고 그 결과 설반치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보면 국외 편도의 염증은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낫지만 설반치은은 치료 기간이 보통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치료 기간이 대체로 유병 기간과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은 유병 기간 역시 4개월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4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염증으로 인해 림프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설편도가 붓고 설반치은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질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림프절이 부어서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조직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체액이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이런 뇌척수액이 탁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치매, 파킨슨병 등이 발병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설반치은이 뚜렷하게 보이지만 다른 특별한 불편함이 없어서 이를 무심코 넘겼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설반치은은 전신의 만성염증과 그로 인해 체액이 탁해졌음을 반영하는 증상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설반치은이 생겼다면 다이어트에도 어려움을 겪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만으로는 빼기 어려운 부분 비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반치은이 있다는 것은 전신의 림프절에서 림프액이 잘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체에서 림프절이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내장 등인데 이 부위에서 림프액이 잘 순환되지 못하고 주변 조직으로 역류하게 되면 조직의 지방과 결합하여 부분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조직은 일반 지방보다 딱딱해서 제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에 생긴 셀룰라이트는 염증을 먼저 다스리지 않는다면 체외 충격파 시술을 하더라도 잘 제거되지 않으며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림프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림프액이 잘 순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종은 단순한 순환장애가 아니라 만성염증으로 인해 림프절이 부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마사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림프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만성염증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강 위생을 관리하면 설반치은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강 위생이 나쁘면 구강 세균이 증가하고 치주염이나 구내염 등 염증 환경이 형성되면서 혀 뿌리 쪽에 자리한 설편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해 따라해보면 좋은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한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것입니다. 설편도가 부으면 목구멍 깊은 곳에 이물감이 들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가글액을 사용하면 목구멍 깊은 곳을 가글할 때 거품이 생겨 오히려 불편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연하게 타서 가글하면 거품도 나지 않고 자극이 덜해서 목구멍 깊은 곳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꿀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꿀 한 숟가락을 떠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구강 내 세균 억제 등 구강 위생 관리에 좋고 인후염과 기침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 꿀보다는 항균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마누카 꿀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반치은이 있는 분들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잇몸의 염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치간칫솔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치간칫솔로 치아 사이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무리하게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당한 굵기의 치간칫솔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혀가 알려주는 만성염증의 신호, 설반치은의 원인과 대처법부터 구강위생에 좋은 생활습관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소아의 폐호흡기 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